현재 그 수원시 영통구 주민들 사이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가 소각장 폐쇄라고 합니다.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 이제 수원을 넘어서 여의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네, 수원 영통 소각장 이제 폐쇄와 중단을 두고 비상 행동위원회까지 이제 구성되면서 수원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쭉 지속돼 왔었는데요. 네. 비상 행동은 그동안 영통 소각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염태영 시장이 지금 만나주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염 시장이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월수금 여의도 당사로 출근해서 최고위원회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행동이 이제 여의도까지 올라가서 당사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출퇴근하는 염 시장이 이를 보고 뭐 심리적으로나 정치적 압박을 받고 면담을 응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전략적인 판단도 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 영통 소각장 문제가 이제는 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까지 이제 확전됐다. 시위 장소도 국회 앞 여의도 당사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통 소각장 중단 및 폐쇄를 위한 중단 비상행동위원회는 염 시장이 면담을 응할 때까지 여의도에서 계속 1인 시위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수원시가 영통구에 있는 소각장을 보수하고 난 뒤 최장 20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영통 소각장이 2000년도 4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각장은 내구 연한이 환경부에서 15년으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이 되면은 원칙적으로 영통 소각장은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5년 전 3년 전에 2012년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국환경공단에서 영통 소각장을 잘 유지, 관리, 보수를 하게 되면은 당초보다 10년이 더 연장된 2015년이 아니라 2025년도까지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용역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수원시는 계속 소각장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에 뒤늦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반발이 더욱 커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5년에 폐쇄될 줄 예상을 했었는데 2025년도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한데요. 실제로 수원 영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한 8% 정도가 소각이 되고요.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영통이 아닌 지역에서 들어온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600톤 이상을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상당하고요. 또 최근에는 검은색 연기까지 피어오르면서 불만이 더욱 고조됐다, 불안감이 고조됐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전달한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각장 후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1인 시위, 농성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협의체 회의록이라는 게 최근에 공개됐는데 여기에 2038년까지 연장 가동에 동의한다라는 협약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통 소각장이 2000년도에 가동할 때 협약을 통해서 영통 소각장을 다시 재건축하거나 재연장할 경우에는 주민 대책위와 협의를 통해서 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4년 뒤에 이 주민 대책위를 주민 지원 협의체로 규정을 변경을 합니다. 협약이 변경됐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뭐가 다른 이게 뭐냐면은 주민 지원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 주위 300m 이내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거든요. 여기에 위원들이 13명들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 13명들의 위에 있는 주민 지원 협의체가 과연 다시 이 소각장을 연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로 기결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8년에 소각장을 다시 크게 대보수를 한 다음에 2018년부터 20년 뒤죠. 2038년까지 소각장을 연장하는 합의를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덜컥 해준 겁니다.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대책위와 별반 없는 거 아니냐. 법적 효과도 비슷하고 승계를 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2038년까지 소각장을 보수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통 주민들, 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주민 대책이면은 영통구 주민들 위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인근 300m 이내에 있는 지원 주민들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은 법적 권한이 없다. 대표성이 없다 하면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행하겠다. 그리고 주민들 입장과 의견이 너무 팽팽하고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방의 양보와 설득으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법적 공방, 소송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시와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2부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염시장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염시장을 만난다고 해서 뾰족히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민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염시장 입장에서 만나도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만나지 못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원에서 어쨌거나 폐기물 소각할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전할 마땅한 대체 부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통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는 리모델링, 대보수를 거쳐서 영통 소각장을 계속 가동하는 걸로 강행하지 않을까, 주민들과 반발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